퇴직금 1억 이렇게 쓰면 3년 안에 사라집니다. 통장이 말라가는 속도. 저는 지난해 3월 37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정확히 1억 2천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년 반이 지난 시점, 제 통장 잔고는 3,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주식으로 날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의 70% 이상을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42%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돈 새는 구멍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억을 8천만 원 가까이 날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1억을 날렸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챕터 4에서 말씀드릴 가족 투자의 함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수 6개월의 착각. 퇴직하고 나서 처음 6개월 저는 마치 긴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주말에도 골프 한 번 제대로 못 쳤는데 이제는 마음껏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월 3회 정도 필드에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면 교통비, 식사 포함해서 대략 20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아내와는 제주도, 강원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생각이었죠. 여행 한 번에 100만 원씩 6개월간 4번 다녀왔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지출은 보험료와 고정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줬죠. 그런데 퇴직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월 3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 종신보험까지 합치니 한 달에 보험료만 58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월 고정비가 대략 85만 원. 그리고 식비, 교통비, 용돈 등 생활비가 월 1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죠. 여기에 골프, 여행, 경조사비, 명절 비용까지 합치니까 첫 6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위기감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 1억이 넘게 남았잖아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수익을 내려는 조급함. 퇴직 7개월 차 통장 잔고를 보니 1억 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5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죠. 수익을 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한 게 정기예금이었습니다. 당시 고금리 이벤트를 하던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연 5.5% 금리. 1년 후면 세전 275만 원의 이자가 생긴다는 계산이었죠.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는 벌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묶인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지인의 소개로 월세 수익형 원룸 투자에 넣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원룸 한 채를 3천만 원에 매입하면 월 40만 원의 월세 수익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16%가 넘었죠.
이거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잖아. 저는 당장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3개월은 월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 차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6개월 만에 집을 빼줬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어갔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2개월 동안 관리비, 재산세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월세는 8개월치인 320만 원.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니 순수익은 2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연수익률 8.3%? 예상의 절반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원룸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통장 잔고는 2천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3번째 실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3번째 실수, 가족 투자의 함정. 퇴직 1년 차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6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왜냐하면 제 아들을 믿었고 가족 사업이니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 중 3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3개월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매주 매출 보고를 해줬고 곧 대박 날 것 같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차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6개월 후 아들이 찾아왔을 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사업이 안 됐어요. 투자금은 거의 다 써버렸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전체 퇴직자의 2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80% 이상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죠. 저도 그 80%에 포함된 겁니다. 물론 아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통장 잔고는 정기예금 5천만 원, 원룸 투자금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타였습니다. 4번째 실수, 예상 못한 의료비 폭탄. 퇴직 1년 2개월 차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 결과는 협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스텐트 시술과 입원비로 총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제로 제가 부담한 금액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매달 약값과 정기검진비로 3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달에 50만 원의 의료비가 고정 지출로 추가된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월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던 정기예금을 1년도 안 돼서 깨버린 거죠. 당연히 약정 금리는 못 받았고 중도 해지 이율로 받으니 이자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손에 쥔 돈은 5,120만 원. 여기서 의료비와 밀린 생활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은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노후파산으로 가고 있구나.
원룸 투자금 3천만 원은 묶여 있고 아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은 돌아올 기약이 없고 손에 남은 현금은 4천만 원 남짓. 퇴직한 지 1년 반 만에 1억 2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4천만 원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점.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다. 저는 더 이상 수익을 좇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모든 지출을 엑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쓴 돈을 항목별로 정리했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30%는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월 3회 치던 것을 월 1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동네 체육관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죠. 이것만으로도 월 4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보험도 재설계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지금 제 상황에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복된 보장, 과도한 보장을 줄이니 보험료가 월 5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26만 원 절약입니다.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들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5만 원이 절약됐죠. 결과적으로 월 고정 지출을 20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월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연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현금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건 한 번 넣으면 중도 해지가 어렵지만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55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굴리지 않는다. 대신 평생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 이게 제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언제든 급하게 쓸 수 있도록요. 이렇게 재정을 재정비하고 나니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 즉시연금 55만 원, 합쳐서 135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 고정 지출이 135만 원이니 이제 적어도 통장이 마르지는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물론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후 파산이라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1억을 날린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정비와 생활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몰랐던 거죠. 둘째, 묶인 돈과 유동성 있는 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예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묶어 놓으니 정작 급할 때 쓸 돈이 없었습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의 사업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의료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퇴직금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시라면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먼저 월 고정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 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드세요. 즉시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손대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 투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날렸지만 지금은 최소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퇴직금 운용, 연금, 노후자금 관리 같은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7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1년 반 만에 8천만 원을 날린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제 노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